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초이 화평교회. 2년 전 화재로 교회가 전소됐으나 복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제3대 최성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살 예방 캠페인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에게 유일한 쉼터가 돼준 초이 화평교회는 2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여겼던 성도들은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초이 화평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는 이 지역은 개미촌이란 지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진우 목사는 20여 년 전 이곳에 초이 화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교회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교회가 빨리 복구가 돼서 이제 안전하게 저희들이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죠. 이제 목사님 이제 건강하셔야지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기도 제목에 이제 그러니까는 건강하시기를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복구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다행히 교회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들의 도움으로 3층 건물 중에 1층을 복구해 예배 공간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교회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복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진우 목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위해 평일엔 신방을 다니느라 바쁩니다. 최근엔 산골짜기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하는 성도를 신방하고 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우로 끊긴 비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진 겁니다.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지만 양 목사는 오히려 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며 한 영혼을 위한 기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많은 숫자가 집이 없는데 다 필요 없고 사람 좀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또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가난한 이웃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 양 목사는 이곳 성도들은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갖고 살아간다며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초이 화평교회. 양 목사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제3대 최성은 담임 목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최 목사는 오직 겸손함과 사랑으로 사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진재영 목사가 케냐 선교를 위해 사임한 후 100여일 만에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서약과 성의 증정엔 이동원 원로 목사가 함께했으며 진재영 목사가 교회 열쇠와 사역 매뉴얼을 전달했습니다. 최 목사는 주님이 부르신 곳이기에 순종하고 예수님 자랑에 힘쓰며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제1침례교회를 담임한 최 목사는 가장 성실한 목회자가 곧 훌륭한 신학자라는 신념으로 복음주의와 전도신학, 삶을 나누는 성경 공부와 예배의 개혁, 세계 선교를 위한 다민족 사역 등에 집중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약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요. 자살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평촌 중앙공원 주변을 따라 약 2.8km 구간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안양 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는 안양에서 시작된 자살 예방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큰 걸음을 계속 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는 경기도 수원과 파주, 충청도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마무리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한국이 그것을 벗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당시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500명이라고 프랑스 보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지난 6월 말 첫 폭염 당시 567명, 두 번째 폭염 땐 868명 등 올여름 두 차례의 폭염으로 총 1,43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프랑스는 6월과 7월 두 차례 섭씨 40도를 넘는 등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6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수장고에 보관된 일명 젊은 모나리자 초상화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1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즐워스의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초상화와 놀랄 만큼 흡사한데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다빈치의 작품은 20점 미만으로 이 작품이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값어치는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아이즐워스의 모나리자가 다빈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천억 원대에 거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중단된 프랑스 러시아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핵 문제, 시리아 분쟁 등 유럽과 러시아가 얽혀있는 주요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안보장관 회의 부활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전면에 내세운 러시아 포용론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크롱의 전반적인 러시아 포용론에 대해 서방 주요국에선 시기상조란 시각이 더 많은 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병합해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는 등 지난 수년간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농민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물라카 해협을 건너오는 멧돼지들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라카 해협은 지정학적으로 극동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이며 길이는 약 900km, 폭은 최대 100km에서 최소 4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하산 박티 농업협동위원장은 어부들이 거의 매일 밤 해안선을 따라 어둠 속에서 멧돼지가 헤엄쳐 오는 것을 봤다고 한다며 말라카 주정부가 멧돼지의 침입에 대비해 3명의 포수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수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물라카 해협을 헤엄쳐서 건넜는지에 대해 말라카 주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갸우뚱하는 반응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하은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임명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격렬한 반대와 부정적 여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있어 전국에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 IFA 2019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참가 기업 수는 물론 기술과 전시 규모 등에서도 미국과 유럽을 압도했습니다. 업계 최대 이슈인 8K 해상도의 초고화질 TV와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파나소닉, 화웨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처음 공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와 구부러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260장을 이어붙인 LG전자의 올레드 폭포에 국내외 기업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압수된 마약이 2017년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총 517kg으로 2017년 압수량 258kg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일본과 대만 등 국제 마약범죄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 점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얌체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귀성 귀경길에 드론을 활용해 얌체 운전 단속과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귀성 귀경 차량이 몰리는 11일부터 15일까지 10개 고속도로 21개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드론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와 지정차로 위반 차량, 갓길 운행 차량, 끼어들기 차량 등을 따라가며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이나 송전탑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민족 사랑교회 김경란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탈북 군인들로 조직된 북한 기독군인회가 경기도 연천 순복음교회에서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북한의 중자와 상자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탈북 예술인들의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쪽복음 성경을 넣은 120개의 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내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상도교회 박신호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탄소포럼이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 배출권 실시간 교환을 위한 블록체인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랄복지재단이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에 기빙플러스 8호점을 열었습니다. 기빙플러스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매장 내 장애인 직원 고용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입니다. 이랄복지재단은 2017년 기빙플러스 석계역점을 시작으로 면목역점, 마곡나루역점 등 매장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9일 천안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학생 40여 명은 재래시장을 방문해 한복 예절 배우기, 추석맞이 전부치기, 떡집 탐방 등 다양한 전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